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입니다. 우리가 올공에 가서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당일 투표수 개표를 외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관위를 해체하는 일입니다. 빨리 특검에 들어가야 되고, 특검을 통해서 선관위의 병폐와 부정과 비리를 모두 밝혀내야 되고, 그리고 선관위를 빨리 해체해야 됩니다. 선관위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니 원포인트 개헌인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전에라도 말이죠, 인사라든가 내지는 조직 개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해체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서 이 선관위를 헌법기관에서 제외하고 선관위를 해체한 다음에 새로운 선거관리기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선관위가 정상적인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다, 중립기관이다, 독립기관이다 라고 하면서 감사원의 감사까지 거부하는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선관위는 너무나 썩어 빠졌다는 겁니다. 다른 정부 부처는 수의계약이 약 10% 내외라는 겁니다. 근데 선관위는 수의계약이 85%에 해당합니다. 더군다나 다른 정부 부처는 말이죠, 친인척만 그렇게 많이 한 곳에 몰려있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상하게도 친인척 관계라든지 가족 관계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몰려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특채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기관보다도 선관위는 이상하게 특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심지어 70% 정도가 특채로 채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더 높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니, 최소한 70% 하더라도 어떻게 특채가 70%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그 외에도 선관위는 이상한 점이 너무나 많아서 이 선관위를 빨리 해체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은 껍데기만 민주공화국일 뿐 실제로는 말이죠, 어떤 세력이 이미 점령한 하나의 왕정체제 내지는 귀족체제 내지는 하나의 파벌체제와 같다는 겁니다. 누군가 뒤에서 말이죠, 이 선관위를 장악하고 그 권력을 통해서 사실상 대통령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마저도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민주공화국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심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심이 불거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정말로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겁니다. 어쩌면 무정부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올공 사태를 우리 올공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아우성을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해프닝 정도로 만약에 이재명이 오판한다면 그야말로 올공에서부터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전역이 들고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박다니엘이라는 분이 지금 선관위 문제점을 이렇게 썼습니다. 배명수 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선관위의 조직 문화와 인사 구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배명수라는 분이 선관위에서 근무했던 분인데 선관위에 대해서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항상 말했지만 선관위는 호남 향후에다. 선관위 공무원 다수가 5.18 가산점으로 시험이 상대적으로 쉬운 지방직과 최신 행정직에 합격한 뒤에 일정 기간 근무하다가 선관위 특채로 들어온다. 그렇게 우회하여 들어온 특채 비율이 전 선관위 공무원의 70%가 넘는다. 이들은 자신을 특채시켜준 삼촌, 형님, 형부, 매부, 고모부, 이모부와 함께 근무한다. 선관위라는 국가기관이 사실상 가족회사이자 호남 향후회다. 이는 단순한 지역 편중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기관의 정책 중립성과 인사의 공정성 자체를 흔드는 매우 중대한 문제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국민의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헌법기관이다. 따라서 특정 지역 출신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거나 특채와 친인척 중심의 인사 관행이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철저한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다. 실제로 특채 비율은 어느 정도였는지, 특정 지역 출신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친인척 근무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인사구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었는지는 국회와 감시기관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단 하나다. 선관위는 정말 정책 중립을 지켜왔는가? 2018년도에는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24개 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이었다. 그런데 이 중 20명이 호남 출신이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일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품은 후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이 지금 좀 옅어지긴 했지만 지금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다. 호남이 장악한 선관위가 진짜 자기 지역 사람들이나 자기 편을 드는 그런 정당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았을까? 6.3에는 너무 무리하다가 꼬리가 잡힌 것은 아닐까? 이것도 선관위가 사랑하는 단어 우연일까? 백문수 전 선관위 직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 이들의 가문을 벗겼다. 선관위가 공개 입찰을 안 하고 수의 계약하는 비율이 85%다. 선관위가 공개 입찰을 안 하고 수의 계약하는 비율이 85%다. 타 부처는 수의 계약 비율이 10% 내에 지나지 않는다. 또 하나 웃기지도 않는 건 멀쩡한 서울업체 놔두고 광주, 나주 등 전라도 업체가 80% 정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만약 인사구조가 특정 정당, 특정 지역, 그리고 특정 인맥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었다면 국민은 자연스럽게 의문을 품게 된다. 이러한 조직이 과연 모든 후보와 모든 정당을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공정한 선거를 운영할 수 있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추측이나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투명한 자료 공개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국민의 신뢰는 주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사실과 투명성으로 회복되기 때문이다. 자, 선관위를 검증해 주십시오. 선관위의 수의계약 비율을 갖다가 최근 적어도 10년은 검증을 해 주십시오. 주진우 의원이 몇 년 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선관위에서 수의계약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그 대상업체가 지금 선관위 전관이거나 내지는 어떤 특정 업체와 특정 지역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모든 것들을 검증해야 됩니다. 선관위 수의계약 검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관위 직원들에 대해서 그 입직 경로를 모두 밝혀내야 됩니다. 선관위 직원들 간의 친인척 관계를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선관위에서 벌어진 승진이라든가, 그리고 또 해외 출장이라든가, 하여튼 선관위에 대해서는 그 1부터 100까지, A부터 Z까지 모두 하나하나 검증해야 됩니다. 이거는 말이죠,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헌법기관이고, 그리고 중립기관이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떠받치는 중대한 그런 정부기관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감시를 받아야 마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들이 지금 봉급을 받아가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만든 기관에 지금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검증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팩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체크하고 검증해서 그에 따른 그 응징의 징계와 그리고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선관위를 해체하고 새로운 선관위 대책기구를 당연히 만들어야 됩니다. 부정선거 재선거만큼이나 당일 투표 수개표만큼이나 선관위 해체는 우리가 반드시 이뤄야 할,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강신업TV에서 여러분들에게 밝힙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바로 공유를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금 손가락 노고가 필요합니다. 강신업TV입니다.